오늘 시작할 건 이제 공시자료 활용하기라고 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들, 수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정리해서 어떤 게 좀 중요하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OT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갈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작성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이 흐름 이제 짜맞추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2주 걸쳐 가지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3개 정도를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는지 주석사항을 어떤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집어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고 모였지만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분들도 분명히 기업 분석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게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있을 거고요. 또는 신용평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고도 하고요. 전반적인 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진짜로 실적을 내고 있을까? 매출액은 얼마며 영업이익은 얼마일까? 이번 연도까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면 과연 내가 내년에 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또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들. 현업에서 이제 영업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래처에게 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뭐 거래 기간을 60일을 준다. 아니면 뭐 크레딧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회사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위험하다면 바로바로 현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들. 애플에 들어가는 뭐 LCD 같은 경우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어려우니까 뭐 거래 그 텀을 좀 짧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또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이 기업이 과연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또는 현재 주가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많은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업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소비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커피, 카페나 아니면은 치킨집.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치킨을 사와서 튀기고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고 매장에 있는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나도 만약에 치킨집을 차릴 때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내가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나 이런 섹터 이런 곳에서도 흐름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식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 흐름의 이해보다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거죠.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정한 건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매출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세월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이나 뭐 미래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사업 관련돼 있는 모든 동향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을 때 과연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 가치, 즉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기업 분석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는 건데 좀 많이 찾을 수 있죠.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살아가면서 어디든 가도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친구한테 물어봐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뉴스, 네이버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TV만 켜도 뉴스가 나오죠. 어디서 좀 주로 좀 찾으세요? 맞아요. 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 말고 다른 데서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지인한테 받는다던가, 아니면 레포트, 뭐 정기 레포트를 받는다던가, 환경 컨센서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서치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뭐
유료로 결제를 해서 받는 이제 레포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기업의 홈페이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 어떤 뉴스를 들었다던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뭐 좋은 정보를 얻었다던가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가요. 삼성전자 홈페이지 혹시 가보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대부분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가서 사는데,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또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가보시면 기업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사업장 주소도 있고요. 삼성전자 대표 이사도 있어요. 사업자 번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기업 정보를 가보시면 회사 소개만 들어가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같은 경우들에는 홈페이지 안에 IR 자료나 또는 뭐 투자 자료,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기업 정보도 있고 사업 정보, 밑쪽으로 가보시면 투자자 정보, 행사가 어떤지, 뭐 주주총회가 언제 하는지, 뭐 어떤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 이런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한 것들, 그리고 감사 검토 보고서, 이런 것도 다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됩니다. 주주총회도 뭐 결과도 여기 다 올려놓을 수 있고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증권을 가시면 웬만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삼성전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친 요 화면을 이제 띄워놨는데, 뭐 펀드명이라든가 ETF라든가 아니면 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종목만 치면은 뜨게 되는데, 굉장히 알차죠. 사실은 여기 하나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시세를 볼 수도 있고 차트를 볼 수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것도 항상 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굳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고, 공시사항도 여기도 다 뜨고요.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해외 증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우나 나스닥, S&P 이렇게 3개 정도는 한 번에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침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오늘 장은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고? 세 분 모르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할 거예요. 다른 정보들, 뉴스나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가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외부 감사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 감사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은 나 자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좀 좋은 점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쳐도 되고요. 하면 맨 위에 나와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여기 나와서 이제 회사명에다가 삼성전자 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공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정한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회사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 세 가지에서 얻게 된 정보는 사실상은 데이터에 불과해요. 자료에 불과한 거죠. 가공하기 전의 데이터, 우리가 이 정보를 가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황을 통틀어서 다 정보와 데이터와 융합을 했을 때 나한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변하게 되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회계나 금융 지식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내가 분석을 하고,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세요. 내가 현재 소속돼 있는 산업 직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아니면 IT 회사다, 아니면 뭐 다른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속한 그 산업군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지, 그런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접 경험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군들에서 정보를 얻게 되죠. 정보를 얻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으로 지금 현재 동향이 이렇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이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